가보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4장 타입 설계. 음, 4장에서는 타입 자체의 설계에 대해 다룹니다. 4장의 예제들은 모두 타입스크립트를 염두에 두고 작성했지만 대부분 다른 언어에도 적용될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4장을 이해하고 타입을 제대로 작성하면 이동론에서 비용한 것처럼 테이블 뿐만 아니라 순서도 역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이템 28 갑니다. 유효한 상태만 표현하는 타입을 지향하기. 타입을 잘 설계하면 코드는 직관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입 설계가 엉망이라면 어떤 기억이나 문서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코드는 뒤죽박죽이 되고 버그는 창궐하게 됩니다. 효과적으로 타입을 설계하려면 유효한 상태만 표현할 수 있는 타입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템 28은 이런 관점에서 타입 설계가 잘못된 상황을 알아보고 예제를 통해 잘못된 설계를 바로잡아 볼 것입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페이지를 선택하면 페이지의 내용을 로드하고 화면에 표시합니다. 페이지의 상태는 다음처럼 설계했습니다. 인터페이스, 스테이트, 페이지 텍스트, 이즈 로딩, 에러. 페이지를 그리는 렌더 페이지를 작성할 때는 렌더 페이지 함수를 작성할 때는 상태 객체의 필드를 전부 고려해서 상태의 표시를 분기해야 합니다. 렌더 페이지 함수 스테이트 에러가 있을 때 리턴 에러, 이즈 로딩일 때 로딩, 그렇지 않을 때 정상 오케이다 하고선 커런트 페이지, 페이지 텍스트. 코드를 살펴보면 분기 조건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즈 로딩이 true이고 동시에 에러 값이 존재하면 로딩 중인 상태인지 오류가 발생한 상태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페이지를 전환하는 체인지 페이지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인지 페이지 함수는 어디까지 넘어가야 돼? 있다. 체인지 페이지 함수는 asynch인데 스테이트를 바꿔 뉴 페이지를 받아다가 이즈 로딩을 일단 true로 박아놓고 리스판스를 받아서 오케이가 아니면은 스로우를 던진다. 그리고 오케이일 때는 다시 어웨이트로 텍스트를 받아온다. 그 텍스트를 받아왔으니까 이즈 로딩을 true로 false로 바꿔주고 페이지 텍스트는 텍스트를 바꾼다. 끝. 그리고 아까 스로우 던졌을 때는 에러에다가 에러를 넣어준다. 문자열로 전환해서. 그런 상태입니다. 체인지 페이지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류가 발생했을 때 스테이트 이즈 로딩은 여전히 true인 상태인데 false로 설정하는 로직에 빠져있다. state.error를 초기화하지 않기 때문에 페이지 전환 중에 로딩 메시지 대신 과거의 오류 메시지를 보여주게 된다. 그렇겠죠? 페이지 로딩 중에 사용자가 페이지를 바꿔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새 페이지에 오류가 뜨거나 응답이 오는 순서에 따라 두 번째 페이지가 아닌 첫 번째 페이지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상태값의 두 가지 속성이 동시에 정보가 부족하거나 두 가지 속성이 충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테이트 타입은 이즈 로딩이 true이면서 동시에 에러 값이 설정되는 무효한 상태를 허용합니다. 무효한 상태가 존재하면 렌더와 체인지 페이지 둘 다 제대로 구현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은 애플리케이션의 상태를 좀 더 제대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제대로 표현해보면 리퀘스트 펜딩, 리퀘스트 에러, 리퀘스트 석세스 이렇게 세 가지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유니온으로 리퀘스트 스테이트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스테이트에는 리퀘스트에다가 펜딩이냐 에러냐 석세스냐 세 가지가 정확하게 들어올 수 있게끔 해놓은 상태에서 보내요. 여기서는 네트워크 요청 158페이지 네트워크 요청 과정 각각의 상태를 명시적으로 모델링하는 태그된 유니온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번 예제는 상태를 나타내는 타입의 코드 길이가 서너 배 길어지긴 했지만 무효한 상태를 허용하지 않도록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는 발생하는 모든 요청의 상태로서 명시적으로 모델링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개선된 렌더 페이지와 체인지 페이지 함수는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용해서 렌더 페이지는 이제 스테이트를 받아왔는데 리퀘스트에서 커런트 페이지에 해당하는 애를 받아다가 얘에 있는 스테이트에 따라서 펜딩이냐 에러냐 오케이냐에 따라서 스위치 케이스를 나눌 수 있게 됐다. 이 얘기고 렌더는 체인지 페이지는 아까 어웨이트에서 오케이일 때는 스로우를 하고 뭐 페이지 받아오고 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이 부분이 바뀌었죠?
뉴페이지에 있는 리퀘스트에 있는 뉴페이지의 값을 OK로 넣어주고 페이지 넣어주고 에러일 때는 스테이트 넣어주고 에러 문도 넣어주고 그 페이지별로 에러 구문이 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스로일 때는 무조건 이렇게 되니까 다시 덮어씌울 거고. 음. 네, 159페이지. 이번 아이템에 처음에 등장했던 렌더 페이지와 체인지 페이지의 모호함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현재 페이지가 무엇인지 명확하면 모든 요청은 정확히 하나의 상태로 맞아떨어집니다. 요청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사용자가 페이지를 변경하더라도 문제없습니다. 무효가 된 요청이 실행되긴 하겠지만 UI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앞에 웹 어플리케이션 예제보다 간단하지만 끔찍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끔찍한 예를 어디일까요? 칵핏 컨트롤즈. 요건데 이 위엔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좀 이거 쓰지도 않는 거 남겨놓고 못 찾게. 아무튼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2009년 6월 1일 대서양에서 추락한 에어프랑스 447 항공편이었던 에어버스 330 비행기 사례입니다. 에어버스는 전자조종사 어쩌고저쩌고 컴퓨터 시스템을 거치게 됩니다. 사고 후 2년이 지나서야 블랙박스가 복구되었습니다. 추락을 일으킨 많은 원인이 밝혀졌는데 에어버스 330의 조종석에는 기장과 부기장을 위한 분리된 제어 세트가 있습니다. 사이드 스틱은 비행기의 전진 방향, 앵글 오브 어택을 제어합니다. 뒤로 당기면 비행기가 올라가고 앞으로 밀면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입니다. 에어버스는 두 개의 사이드 스틱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이중 입력 모드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타입스크립트로 이중 입력 모드 상태를 모델링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레프트 사이드 스틱, 라이트 사이드 스틱 요거 두 개는 이 데이터 구조가 주어진 상태에서 현재 스틱의 설정을 계산하는 get stick setting 함수를 작성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장이 제어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다음처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controls, copy controls, left side stick만 리턴해주게. 부기장이 제어하고 있는 상태라면 기장의 스틱 상태는 중립일 겁니다. 결과적으로 기장이든 부기장이든 둘 중 하나의 스틱 값 중에서 중립이 아닌 값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네. 레프트 스틱이 음수도 아니고 양수도 아니면 중립인 상태면 라이드를 택하고 중립이 아닌 경우에는 얘를 써라. 그러나 이 코드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왼쪽 스틱의 로직과 동일하게 오른쪽 스틱이 중립일 때 왼쪽 스틱 값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른쪽 스틱에 대한 체크를 코드에 추가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가 0일 때 요건데 else if로 얘가 0일 때 이건데 여긴 뭐지? 얘가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닐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맨 밑에 두 스틱이 모두 중립이 아닌 경우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다행히 두 스틱이 비슷한 값이라면 스틱의 각도를 평균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평균 네, 절대값으로 해서 두 개의 차가 5 이하면은 두 개를 평균 낸다. 그 5 이상이면? 두 스틱의 각도가 매우 다른 경우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결책 없이 조종사에게 오류를 띄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비행 중이기 때문에 스틱의 각도는 어떻게든 설정되어야 합니다. 한편 비행기가 폭풍에 휘말리자 부기장은 조용히 사이드 스틱을 뒤로 당겼습니다. 고도는 올라갔지만 결국은 속력이 떨어져서 스톨 상태가 되었고 곧이어 비행기는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종사들은 비행 중 스톨 상태에 빠지면 스틱을 앞으로 밀어 비행기가 하강하면서 속력을 다시 높이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기장은 훈련받은 대로 스틱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러나 부기장은 여전히 스틱을 뒤로 당기고 있었습니다. 이때 에어버스의 계산 함수는 다음과 같은 모습입니다. 요게 되겠죠. 기장이 이 스틱을 있는 힘껏 앞으로 밀어봤자 부기장이 뒤로 당기고 있었기에 평균값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에어버스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기장은 비행기가 하강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었을 겁니다. 부기장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을 때는 이미 속력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가 너무 낮았고 결국 바다로 수출하게 228명 탑승객 전원이 목숨을 빼앗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요점은 주어진 입력으로 스틱 세팅을 구현하는 제대로 된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스틱 세팅 함수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비행기는 두 개 스틱이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기장이 뒤로 당긴다면 기장의 스틱도 뒤로 당겨집니다. 기계적으로 연결된 스틱의 상태는 표현이 간단합니다. 목이 점점 맛이 가네요. 문장이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보는 것 같아. 어디로 가야 돼요? 이게 마지막이야? 이게 다야? 설마?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아, 스틱 앵글 넘버 하나 주는 게 끝이에요? 레프트 사이드 앵글이랑 뭐 라이트 사이드 어쩌고 그 두 개를 없애버리고 그냥 하나로 퉁치자. 사실 게스틱 세팅 함수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타입을 설계할 때는 어떤 값들을 포함하고 어떤 값들을 제외할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유효한 상태를 표현하는 것만 허용한다면 코드를 작성하기 쉬워지고 타입 체크가 용이해집니다. 유효한 상태만 허용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반면 특정한 상황에서 지켜야 할 원칙들도 있는데 사정이 다른 아이템들에서 다루겠습니다. 29로 갑니다. 허무하네요. 28. 번호부터 되게 허무한 번호였어. 욕 나오는 번호였어. 사용할 때는 너그럽게, 생성할 때는 엄격하게. 저보고 좀 너그러워지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이템 29의 제목은 TCP와 관련해서 존 포스텔이 쓴 경고성 원칙 또는 포스텔의 법칙에서 따왔습니다. 릴렉스 하겠습니다. 너그럽게. TCP 구현체는 경고성의 일반적 원칙을 따라야 한다. 당신의 작업은 엄격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작업은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함수의 시그니처에도 비슷한 규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함수의 매개변수는 타입의 범위가 넓어도 되지만 결과를 반환할 때는 일반적으로 타입의 범위가 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D 매핑 API는 카메라의 위치를 지정하고 경계박스의 뷰포트를 계산할 방법을 제공합니다. 셋 카메라, 뷰포트, 4 바운즈, 카메라 옵션. 카메라의 위치를 잡기 위해 뷰포트 4 바운즈의 결과가 셋 카메라로 바로 전달될 수 있다면 편리할 것입니다. 카메라 옵션즈와 롱지튜드, 레티튜드 타입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카메라 옵션즈는 센터냐, 줌이냐, 베어링, 피치 있고, 롱지튜드, 레티튜드는 유니온으로 LNG LAT거나 LON LAT거나, 그쵸. 이거, 실무에서도 이거 지도 보시면 어떤 거는 LON으로 돼 있고 어떤 건 LNG로 돼 있어. LAT는 맨날 똑같은데. 음. 일부 값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다른 값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하므로 카메라 옵션즈의 필드는 모두 선택적입니다. 유사하게 LNG LAT 타입도 셀 카메라의 매개변수 범위를 넓혀줍니다. 매개변수로 LNG LAT 객체, LON LAT 객체 또는 순서만 맞다면 튜플쌍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편의성을 제공하여 함수 호출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뷰포트 4 바운즈 함수는 또 다른 자유로운 타입을 매개변수로 받습니다. 뷰포트는 어딨냐? 뷰포트 4 바운즈, LNG LAT 바운즈라는 타입을 만들어서 노스 이스트, 사우스 이스트 네, 이렇게 받을 수도 있다. 배열 이렇게 받거나 아니면 넘버거나 네. 이름이 주어진 모서리 위도 경도쌍 또는 순서만 맞다면 4튜플을 이용하여 경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LNG 레이트는 세 가지 형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LNG 레이트 바운즈의 가능한 형태는 19가지 이상으로 매우 자유로운 타입입니다. 그렇게 되나? 19가지나 되나? 요게 LNG 레이트니까 여기서 세 가지 타입이 있으니까 3 곱하기 3, 9. 그리고 여기가 세 가지, 12, 13 아닌가? 계산이 틀린가? 요게 지금 세 가지.
그럼 세 가지. 그럼 3, 3은 9. 여기 세 가지. 아, 여기도 3, 3은 9네. 18개, 여기도 9개네요. 그러면 9개, 9개, 1개. 그 19가지네요. 맞죠? 아, 밑에 있었네. 164페이지 맨 밑에 주석에 있네요. 이제 겟제이 쓰는 기능을 지원하도록 뷰포트를 조절하고 새 뷰포트를 URL에 저장하는 함수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calculate 바운딩 박스의 정의는 아이템 35 첨정. 펑션 포커스 온 피처라는 거를 또 가보면 포커스 온 피처 바운즈는 calculate하고 카메라는 뷰포트 for 바운즈하고 셋 카메라하고 그 다음에 센터에 LAT LNG를 뽑아내려고 했더니 여기 형식에 LAT 속성이 없습니다. 에러가 뜨고 있다. 이 예제의 오류는 LAT와 LNG 속성이 없고 줌 속성만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했다. 카메라가 요건데 카메라 옵션즈인데 여기에 줌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요? 센터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센터를 안 넘겨줬나? 아무튼 줌 속성만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했지만 타입이 넘버 언디파인드로 추론되는 것 역시 문제입니다. 어디? 뭐가 넘버 언디파인드로 타입이 추론되나요? 요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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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거? 줌? 왜 문제지? 그- 아무튼 근본적인 문제는 뷰포트 4 바운즈의 타입 선언이 사용될 때뿐만 아니라 만들어질 때에도 너무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카메라 값을 안전한 타입으로 사용하는 유일한 방법은 유니온 타입의 각 요소별로 코드를 분기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택적 속성을 가지는 반원 타입과 유니온 타입은 뷰포트 4 바운즈를 사용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매개변수 타입의 범위가 넓으면 사용하기 편리하지만 반환 타입의 범위가 넓으면 불편합니다. 즉 사용하기 편리한 API일수록 반환 타입이 엄격합니다. 유니온 타입의 요소별 분기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좌표를 위한 기본 형식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배열과 배열 같은 것의 구분을 위해 자바스크립트의 관리에 따라 LNG LAT와 LNG LAT like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set 카메라 함수가 매개변수로 받을 수 있도록 완전하게 정의된 카메라 타입과 카메라 타입이 부분적으로 정의된 버전을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적용한 버전은 LNG LAT는 이렇게 넣고 LNG LAT like라고 해서 LON LAT 거나 넘버거나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카메라는 LNG LAT가 무조건 오게끔 강제하고 옵션에는 like가 올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바운즈는 like고 like 하게 하고 그리고 반환 값은 LNG LAT로 강제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받을 때는 느슨하게 반환할 때는 엄격하게 카메라가 너무 엄격함으로 얘가 너무 엄격함으로 카메라 옵션즈를 느슨하게 만들었다. 받는 거는 느슨하게. 그래서 여기서 익스텐즈가 쓰였네요. 오미십 쓰였네요. 오미십 뭐였죠? 여기 스트링 넘버 심볼을 받아서 익스텐즈를 한 그 K에 대해서 P in exclude 네. T로부터 K를 제외한 애들로 구성되어 있는 애들만으로 이루어진 객체를 만든다. 그러니까 어, 카메라에서 센터를 제외한 새로운 객체를 만든 것을 익스텐즈 한 거죠. 그러면 카메라 옵션즈는 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이 들어가는 거고 그 상태에서 다시 그게 여기까지가 그런 거고 센터는 제외가 된 거고 여기에다가 다시 센터는 물음표를 넣어가지고 LNG LAT like로 다시 넣어준 거네요. 그러니까
요 결과는 이거네. 이렇게가 되겠네요. 이거 복사해서 이렇게 인터페이스, 그죠? 이거 비교를 할 수가 있나, 인터페이스끼리? 다 옵셔널인가요? 파셜이니까 그렇겠네. 그렇겠네요. 음, 이거 이렇게는 안 되나요? 이렇게 해놓고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타입이 안 맞아서 요거 때문에 안 되나 보다. 그죠? 그러네. 센터의 속성이 호환되지 않아. 나머지 애들은 괜찮은데 파셜로 해버리니까 이건 없어도 되는 거고. 근데 얘가 지금 타입을 딴 걸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오밋을 써서 해버린 거지. 이 센터를 제외하고서 만든 다음에 다시 센터는 별개로 집어넣어 준 거네요. 네. 아무튼 어디 보다 말았죠? 165페이지 보던 중이죠? 음, 네, 색 카메라 매개 변수 타입의 센터 속성에 LNG LAT 라이크 객체를 허용해야 하기 때문에 파셜 카메라를 사용하면 코드가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LNG LAT 라이크가 LNG LAT의 부분 집합이 아니라 상위 집합이기 때문에 카메라 옵션 익스텐드 파셜 카메라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너무 복잡해 보인다면 약간의 반복 작업을 해야겠지만 명시적으로 타입을 추출해서 다음처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네, 밑에 제가 아까 했던 게 그 내용이죠. 앞에서 설명한 카메라 옵션제를 선호하는 두 가지 방식 모두 포커스 온 피처 함수가 타입 체크를 통과할 수 있게 합니다. 네, 통과 되겠지 뭐. 피처스 온 포커스 통과 되겠죠 뭐. 카메라. 네. 정상. 이번에는 줌의 타입이 넘버 언디파인드가 아니라 넘버입니다. 이제 뷰 포트 4 바운즈 함수를 사용하기 훨씬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바운즈를 생성하는 다른 함수가 있다면 LNG LAT 바운즈와 LNG LAT 바운즈 라이크를 구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본 형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앞에 등장한 것처럼 경계 박스의 형태를 19가지나 허용하는 것은 좋은 설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양한 타입을 허용해만 하는 라이브러리 타입선을 작성하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다양한 타입을 허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그때도 19가지 반환 타입이 나쁜 설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쁜 타입이니까 잊지는 말고 써라. 요즘에서 써라. 이 얘기인 것. 어쩔 수 없으니까. 30. 오늘의 마지막. 힘내서. 한 장밖에 안 되네요, 이거는. 오늘 30까지 갑니다. 문서의 타입 정보를 쓰지 않기. 잘못된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긴 또 영어로 나오네. 정경색, 포어그라운드 문자열을 반환합니다. 0개 또는 1개의 매개변수를 받습니다. 매개변수가 없을 때는 표준 정경색을 반환합니다. 매개변수가 있을 때는 특정 페이지의 정경색을 반환합니다. 포어그라운드 컬러. 잘못된 부분을 찾아볼까요? 책 읽기 전에? 음, 페이지가 로그인일 때는 RGB가 요거고, 로그인이 아닐 때는 RGB가 000이다. 매개 변수가 있을 때는 특정 페이지, 로그인 페이지일 경우에 요거고, 그럼 페이지가 없을 때는 요걸 반환해야 되는데, 로그인이 아닌 다른 거가 왔을 때도 없을 때로 간주해서 요거를 반환하는 게 문제일 것 같죠? 코드의 주석에 정보가 맞지 않습니다. 둘 중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하며 잘못된 상태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저희 교수님은 코드와 주석이 맞지 않는다면 둘 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앞에 예제에서 의도된 동작이 코드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가정하면 주석에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함수가 스트링 형태의 색깔을 반환한다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RGB 객체를 반환합니다.
그런 것도 있었군요.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좀, 아, 세계는 그런데. 네, 문자열을 반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RGB를 반환하고 있다. 또, 함수가 0개 또는 1개의 매개변수를 받는다고 설명했지만, 타입 시그니처만 보아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정보다. 어? 굳이 안 써도 됐을 정보다? 그 얘기인 것 같고, 불필요하게 정하다, 여기는. 함수 선언과 구현체보다 주석이 더 깁니다. 음. 타입스크립트의 타입 구분 시스템은 간결하고 구체적이며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타입스크립트 시스템 개발자들은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진 언어 전문가입니다. 함수의 입력과 출력의 타입을 코드로 표현하는 것이 주석보다 더 나은 방법이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리고 타입 구문은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가 체크해주기 때문에 절대로 구현체와 정합성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코드를 살펴보면 get foreground 컬러 함수는 과거의 문자열을 반환했지만 추후의 객체를 반환으로 바뀌었고 코드를 변경한 사람이 주석 갱신하는 것을 깜빡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군가 강제하지 않는 이상 주석은 코드와 동기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입 구문은 타입스크립트 타입 체커가 타입 정보를 동기화하도록 강제합니다. 주석 대신 타입 정보를 작성했다면 코드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정보가 정확히 동기화됩니다. 주석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Get the foreground color for the application of a specific page. 애플리케이션 또는 특정 페이지의 정경색을 가져옵니다. 특정 매개변수를 설명하고 싶다면 JSDAC의 골뱅이 파란 구문을 사용하면 됩니다. JSDAC은 값을 변경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주석도 좋지 않습니다. 또한 매개변수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주석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거 does not modify nums 이런 거 좋지 않다. 그 대신 리드 올리로 선언하여 타입스크립트가 규칙을 강제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주석에 적용한 규칙은 변수명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변수명에 타입 정보를 넣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변수명을 age num으로 하는 것보다는 age로 하고 그 타입이 number임을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단위가 있는 숫자들은 예외입니다. 단위가 무엇인지 좀 확실하지 않다면 변수명 또는 속성 이름에 단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time ms는 time보다 훨씬 명확하고 temperature c는 temperature보다 훨씬 명확합니다. 성표를 설명합니다. 30 끝이네요. 끝내야겠죠? 30일도 짧은데 끝냅시다. 오늘 많이 갔어. 아이고, 앞으로 얼마나 더 달려야. 이제 반 온 거죠. 이제는 진짜 반 온 거죠. 316페이지까지니까 반 조금 넘었다. 아휴, 많이 왔나요? 5회차에 반을 왔으니까 앞으로 또 5회차를 가야 될 것 같으네. 총 10회는 하겠네요, 진짜. 이거, 오늘은 근데 특별한 그 이슈가 없었어서 조용히 잘 넘어간 것 같은데 이슈는 다른 데서 있었죠. 갑자기 창이 꺼지는 바람에 돈 주고 돈을 썼는데도 말이야 내쫓다니. 아무튼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목요일날 뵙겠습니다. 또 에지 콘스트 저도 좀 궁금하네요. 아까 그 부분이 그나마 오늘 문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네요. 그 부분이. 객체 배열 에지 콘스트. 네, 고생하셨습니다. 목요일날 뵙겠습니다.